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전미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책 제목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잘해줬다가 결국엔 좀 잘 안 됐던 기억도 나고요. 이전에도 여러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의원이 위치하는 동이 한 동에 5개 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뭐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20대 환자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분들의 고민 중에 관계에 대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성 친구 문제, 뭐 친구 문제, 부모와의 갈등, 또 여의사다 보니 뭐 시어머니 갈등, 뭐 그리고 바람핀 남편, 뭐 이런 얘기를 또 여자분들이 좀 오시고. 또 그분들한테 내내 듣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지 않으세요? 네, 선생님은 인간관계 잘 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네. 저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이제 인간관계도 좀 잘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스스로는 좀 관계가 어떠셨는지. 저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원래 태어나기를 내향적이고 불안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대 때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냐면 예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전부 카드를 만들어서 손수 보냈단 말이에요. 뻘력사죠. 그리고 왜 답장 카드를 안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속상해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모임도 다니고 참여도 하고 나의 내향적인 성격을 막 뜯어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노력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조언을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넓이만 넓혀졌다 뿐이지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안 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좀 선택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하고의 관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냐 세간의 기준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주도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뭔가를 나누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 이렇게 이제 나눠서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진짜 관계가 뭔지, 가짜 관계가 뭔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가짜 관계는 의미와 가치가 없죠. 진짜 관계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가짜 관계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요. 진짜 관계는 본질에 충실하죠. 이런 거죠. 부부관계인데 서로 정서적인 교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쇼윈도 부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거짓말해요, 자식이. 여자친구랑 놀러 갈 때 MT다. 과 팀플 해야 돼서 늦게 온다. 얘기를 하고 부모 앞에 솔직한 모습을 못 보이는 거죠. 형식만 있고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죠. 또 가짜 관계, 진짜 관계 또 다른 특징은 그러기 위해서 뭔가 가면을 써요. 감정 노동을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의 페르소나를 쓰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결론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오면은 가짜 관계는 힘들어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렇지 않죠. 뿌듯하죠.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이게 바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의 차이점이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과 의미가 좀 있어야 되고 진짜 관계는 이게 너무 페르소나
네, 네. 너무 에너지를 쓰지 않는 네. 그런 관계가 좀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관계에 있는 분들은 현재를 살아요. 지금을 살아요. 뭐 뭔가를 재밌는 걸 할 때 그 일에 순간순간 몰두하면서 현실의 발을 딛고 현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과 타인과 나와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수 있는 게 진짜 관계라면, 가짜 관계는요, 그때 거기를 살죠. 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풀어줘야 될까? 근데 이거를 먼 과거로 회귀를 하면은, 아,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만약 잘했더라면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머리를 끊임없이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누군가에 대한 과도한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로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이야기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빨대기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과거, 그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 가짜 관계일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 가짜 관계에서 좀 벗어나는 것 중에 이 책에 대학원생이 이제 교수님한테 되게 괴롭힘처럼 좀 되게 힘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교수님이 저런 사람이어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안 다음부터 좀 이제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나의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떤지 잘 파악하면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를 볼 때 젊은 친구들은 되게 요새 MBTI 맹신 하는 세상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MBTI는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아, 이 사람이 나랑 이런 면에서 결이 다르구나. 이 사람 하나의 개별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교수님하고 대학원생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서로 간의 세계관이 다른데, 그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뭐냐, 도덕과 배려의 마음이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그 교수님은 남을 착취해도 되는 대상, 대학원생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근데 이분은 뭐 교수님이니까 잘 따랐는데 기본적으로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착취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이 도덕과 배려심 레벨이 다를 경우 부부간에도 이렇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소한 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큰 뭐 가정사 일이 있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 나를 배려를 안 해주고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 남편은 이거 그렇게 살았고 다른 여자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뭐 이거 갖고 난리냐라고 얘기하면서 와이프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도덕과 배려의 레벨을 봐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들 안 보세요. MBTI만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오신 분이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대요. 아, 어떤 분이시냐? 남자친구가 이제 대기업 다닌대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대요. 키는 180이고 허기 원장님처럼 잘생기셨고 뭐 다 좋아요. 뭐 성격은 어떠냐? 네. 이제 외향적이고 이제 MBTI가 나오죠. 쫙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아, 그래서 어떤 분이냐? 아, 근데 나한테 잘한대요. 아, 그래서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도 잘한대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 사람의 본질을 물었고, 네, 그 사람의 도덕과 배려심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은 건데, 이분은 막 외형적인 조건,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과 배려심의 레벨이 당신의 도덕과 배려심의 레벨과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MBTI나 뭐 꼭 외향적인 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나 배려하는 부분, 이런 걸 보시면서 또 이런 거를 또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나를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이 어떤지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짜 관계라면 좀 끊어내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책 제목처럼 내가 잘해주면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좀 관계가 달랐을 텐데 내가 너무 잘 못했어, 이러면서 자책하시는 분들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시나요? 인간관계 고민으로 머릿속에 수세미 같은 분들이요. 진짜 수세미 같으세요. 그냥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잘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나아가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데요. 그게 못난 나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나,
호감받지 못하는 나, 무능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컨셉까지 확장된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머릿속이 수세미 같으신 네. 분들 확 와닿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컨셉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가짜 관계를 끊어내고 진짜 관계를 이어가자. 이 책이 컨셉인데요. 그나마 내 주변에 뭐 가짜 관계 있고 진짜 관계 있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이런 분들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는 나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세요. 왜 나쁜 남자하고만 연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대인관계 패턴이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반복하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그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보고 배운 게 없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계속 질적으로 인간관계를 나아가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반복되는 잘못된 가짜 관계에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제 책을 이게 5번째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가 있어요. 의미 있는 타인이에요. 저는 이 주제를 계속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내 삶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정말 행복하고요. 시즌 1은 어쩔 수 없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시즌 2부터는 내가 의미 있는 타인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타인이 내 주변에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주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지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은 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와서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 진짜 관계 정말 정수죠. 의미 있는 타인과 나의 삶을 나누면서 그 기쁨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세계입니다. 이렇게 다들 모든 분들이 그런 관계와 행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의미 있는 타인,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미경 선생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평소에 이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계속 검색하고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